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자, 영상이 지금까지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자, 첫 시간에는 심통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심통의 비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비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생각도 구체적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커리를 짠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강의 진행이 좀 미숙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양지를 좀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심통돔이라는 것, 심통돔은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 앞에 내 스스로 준비해서 행복한 미래로 바꾼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심통돔의 정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 명이,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스스로 본인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게 심통돔이고요. 심통돔은 제가 제 책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구성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째는 있는 집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없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집, 없는 집.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저는 요 앞에다가 걱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걱정이 있는 집, 걱정이 없는 집이 되겠죠. 이 걱정이라는 말을 다시 장애아이가 있는 집, 없는 집,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심통돔이라는 거는 여러 번 제가 자꾸 이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원 안에 테두리로 이렇게 집을 짓고 통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즉 삶이라는 것 전체를 다 그냥 이 안에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입구만 잘 지키면 안에서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안에서 사실상 이게 만약에 이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잠깐 들으시면서 얼마나 커야지 그러면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애들 가리키는 것도 가능할까?
저는 제 책에서 심통도의 크기는 10만 평이라는 땅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은 대략 3,000명 정도를 생각했어요. (10만 평) 그리고 3,000명. 뭐 작은 숫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수가 지금 발달 장애인 수가 지금 몇만 명 단위예요. 그러면 그 발달 장애인의 가족은 몇만 명이 아니라 뭐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일단은 그런 얘기는 잠깐 넘어가고요. 있는 집과 없는 집, 걱정이 있는 집, 장애아이가 있는 집과 장애아이가 없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장애아이가 있는 집에게는 제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장애아이에게 직업을 맞춤식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부모들한테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이에 대해서 방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뜻에서 방치가 아니라 아이한테 자유를 주는 방치를 한다, 그런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뭐 아이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로움을 드릴 거고요. 또한 장애아이 부모들이 지금 요즘에는 성년기, 그러니까 장애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부모들이 어떤 때는 보면 사실상 그 아이의 생활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가서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속이 많이 상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부모들이 그런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결을 할 방법으로 제 책에 있는데 더름이라는 개념을 드릴 거예요. 이게 더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상 책을 안 읽어보셨으면 생소하신 얘기지만 저는 걱정을 덜어주는 이라는 뜻으로 줄여서 더름이라고 붙였고요. 이 더름이는 대부분 장애아이가 있는 집에 부모님이 더름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애가 있는 아이하고 애하고 같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아이에게 직업을 맞춤식으로 제공을 한다.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엄마가 애하고 같이 일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 발달장애를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 쪽이 이제 많이 있는 집에 해당이 될 건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사실상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운 거지 업무 능력은 그냥 교육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혀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을 부모님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일을 좀 해주다 보면 직업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있는 집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상 있는 집도 보면 없는 집에서 가지는 혜택을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집은 특별히 이 정도의 혜택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없는 집, 장애아이가 없어요. 장애아이가 없는 집이 뭐하러 심통에 들어갈까요? 제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혜택이냐? 바로 평생 직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저는 지금 47이에요. 제가 여기 뭐 전에 가졌던 직장이 그 건물에 시설 관리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시설 관리하는 직업을 뭐 80이 돼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도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80이 돼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심통돔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 평생 직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직장은 본인이 희망 은퇴를 하기까지 나 일 못하겠다, 나 이제 쉬고 싶다, 이럴 때까지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통돔은 뭐 추후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통돔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없어요. 노동자가 사용자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만 놓으면 그 안에서 나는 평생 직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은 그때까지, 언제까지? 희망 은퇴할 때까지 내가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노후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만들 때 이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그분한테 당신은 못생겨서 안 됩니다. 당신은 뚱뚱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제한을 주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그분들한테 약속은 받을 거예요. 무슨 약속을 받을 것이냐? 본인의 욕심은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을 거예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욕심을 좀 버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똑같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심통에서도 원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진짜 절박해서 심통돔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평생 직장과 노후를 보장해 드릴 거예요. 그 노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책에 써놨는데 감싸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실버타운인데요. 심통돔의 자기 지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이홈이라고 제가 칭했다라고 했어요. 이 마이홈이 처음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아파트를 1억 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싼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요즘에 보면 저희 강원도 쪽에도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1억 이상은 다 가요. 그런데 이 마이홈은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전제는 항상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이거는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걸 이해하셨으면 마이홈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홈은 1억이고요. 20평대예요. 그리고 20평에다가 추가적으로 옵션이 뭐가 있냐면 자기 집 앞마당이 테마파크예요.
그리고 2층에는 상가가 있을 것이고요. 뭐 작지만 극장도 들어갈 거예요. 마이홈이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1억 내고 사세요. 사시는데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제 늙어서 일을 못해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자식 집에 얹혀 살든가 아니면 요양원 같은 그 시설에 들어가든가 말씀드렸던 셀프 보양 실버타운에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것처럼 내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얹혀 사는 것도 사실상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져가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신다? 전 싫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답은 실버타운이에요. 자, 살다가 직장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은퇴까지 했어요. 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이홈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공동체 심통한테 1억 내고 팔아요. 그러니까 1억을 내고 파는 게 아니고 1억을 받고 팔겠죠. 팔고 그러니까 심통으로부터 돈을 1억을 받겠죠. 받으면 이 1억 가지고 여기 감사심 보증금 내시라는 거예요. 감사심 보증금이 1억이거든요. 처음에 1억짜리 아파트 사실 싸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있는 집이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을 누린다는 거고요. 없는 집이면 요거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요거 두 가지가 작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하다가 보증금 1억 내고 여기 감사심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녀들도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그 집에서 산다 그러면 자기네 집 감사심이 1층이고요. 2층에는 상가가 있고 3층이나 4층에는 마이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늙었는데 자기 자식들하고 그냥 동떨어지는 저 멀리 가서 그냥 실버타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집에 그 밑에 1층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보증금 주고. 그러면 생활비 어떻게 할 거냐? 생활비 나중에 나오지만 심통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생활비 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서 오늘도 여기서 그냥 좀 끊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심통돔에서는 구성원이 만들어져서 심통돔이 지어진다. 그러면 있는 집과 없는 집에 이러한 혜택을 준다. 이 정도만 오늘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